저는 올해로 남편과 결혼한 지 6년째가 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4살짜리 딸아이 하나,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태어난 아들 하나까지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혼부부라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둘째가 너무 어려서 못하지만 작년 초까지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자주 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연애 시작부터 제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약간은 소극적이고 전 남자친구와의 좋지 않은 이별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 현재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바쁘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도 잦은 직업이지만 남편 스스로 본인 일에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해서 현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가끔 민원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 운이 좋게도 크게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보직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지내는 중이에요. 게다가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작년에 둘째 낳은 뒤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받아 마음 편히 쉬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봉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지만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남편은 치열한 경쟁으로 성과를 인정받는 대기업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조용히 안정적인 생활이 좋아서 지금의 직업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반해서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정이 그리 좋진 않았거든요. 아마 그런 집안 분위기가 두 사람의 성격을 많이 좌우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셨는데 제 남동생까지 내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으나 집안 살림에 여유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크게 잘하지도 않았고 적당한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학 나와서 이 정도 직장을 갖게 된 것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해요. 대학 시절에도 적당한 학점만 유지하고 중간만 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토익이나 어학연수, 자격증 등을 준비하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치열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만 그때부터 공무원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애초에 취업 준비보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서 졸업하고 1년 후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정말 만족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출산하고 나서 아이와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 엄마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큰 특징 없이 별 볼 일 없는 저를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줬고 결혼한 이후로도 지금까지 처음과 똑같은 기분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제가 약간 힘든 집안 상황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대학까지 졸업했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나란히라는 우리 공무원 며느리 왔냐면서 별것도 아닌 평범한 제가 대단히 큰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해주시고 길을 살려주셨습니다. 남편도 너무 좋고 시부모님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시댁에서 단 한 명 제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동갑 나이의 시동생이었습니다. 그 집안 내력인지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청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시댁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자랐대요. 심지어 대학도 저희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아무튼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시동생의 엄청나게 큰 단점은 본인이 머리가 좋고 너무 잘나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건 전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자기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를 제대로 하기 싫다는 듯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런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시동생의 눈에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국립대를 졸업해서 구급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처음에 남편과 결혼한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은 그저 저를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는 시동생이 아직 미국에 있을 때였죠. 나중에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그런데 형수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전에 제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면전에서 물어보고 망신을 주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이 아니라 국립대학을 나왔다고 대답을 했더니 잠깐 사이에 비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7급도 아니고 9급을 하신 거예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다던데. 보다 못한 아버님과 우리 남편이 형수에게 버릇없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셔서 겨우 시동생의 입을 다물게는 했는데 그 뒤로도 저만 보면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솔직히 아나무인 자존감이 높은 시동생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겠습니까? 학벌 주제로 이야기하기에도 좋고 직업도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라 벌이도 많지 않으니까 이리 놀리고 저리 놀리고 저랑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못살게 굴더라고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시동생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들어갔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전해 들었어요. 머리가 좋고 영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해서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도 저를 볼 때마다 괴롭히니까 나중엔 남편이 한 번만 더 형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경고한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시동생도 지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동창들 중에서 하나 소개시켜 준다고 했잖아. 걔네들 전부 집안도 괜찮고 잘 나가는 애들인데. 라고 제가 듣고 있는 옆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 방 먹일 것 같으니까 그 입 다물라고 말했고 시동생도 분위기가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동생이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공부를 잘해서 대우를 해주니까 위아래가 없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항상 전교 5등 안에서 놀았다고 하고 대학교 가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니까 인생이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있고 자기 위치에서 노력하면서 사는 건데 지금까지도 그저 공부 하나만 가지고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고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시동생은 작년 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얼마 전까지 1년 정도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회사에서도 동료 직원들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었다 하고 안 그래도 평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이 감싸주고 다시 기회를 얻어 만회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동생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외국 회사라서 그런지 취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가차없이 잘리더라고요. 철밥통 소리 듣고 사는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벌어놓은 돈도 적지 않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금방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1년 가까이 계속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여유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골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시동생도 조금씩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면접조차 기회를 받지 못하고 서류에서 전부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남편 생각으로는 그쪽 업계가 워낙 좁아서 시동생의 안 좋은 평판이 소문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살던 시동생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별로 안 좋아하는 시동생이었지만 최근 들어 시댁에 놀러가면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존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본인의 안 좋은 상황에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더 좋지 않았죠. 하지만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알아서 극복하고 잘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역시나 바로 지난달 시동생은 처음에 자기가 원하던 회사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시동생이 재취업했다고 식구들이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만드셨는데 저와 남편도 축하해주러 찾아갔죠. 1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어렵게 취업한 거라서 시동생이 이번 일로 배우는 것이 좀 있고 겸손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시동생이 식사 자리 내내 자기는 어차피 망해도 대기업 정도는 들어간다면서 공무원인 저와 은근슬쩍 연봉을 비교해가면서 역시 공무원은 시켜줘도 안 한다는 듯 떠들었습니다. 형수 연봉이 얼마라고요? 그거 우리 회사 작년 연말 인센티브가 그 정도 나왔다는 것 같던데. 역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돈 벌려면 다른 걸 해야죠. 대놓고 시부모님 다 보는 앞에서 제 직업을 내리깔고 무시하는 게 진짜 기분 나빴어요. 물론 직업이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었고 일찍 퇴근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 낳고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도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거든요. 가끔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미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저도 다른 집안일을 하면서 부부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저 학벌 연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형수, 지금이라도 공부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 어차피 육아휴직이라 집에서 시간도 많잖아요. 대학을 다시 가서 학벌을 올려보던지 아니면 이제라도 5급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건 어때요? 교묘하게 저를 걱정하는 척 이야기했지만 제 학벌부터 직업까지 싸그리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날 좋은 자리기도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발끈해서 화를 내면 괜히 제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서 시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적당히 받아주고 넘겼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신랑보다 일찍 집에 올 수 있어서 그건 좋아요.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아이 낳고 쉴 수 있으니까 애엄마로서는 이만한 직업도 없죠. 남편도 옆에서 제 말에 동의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고, 우리 부부는 지금도 잘 지내는데 왜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해서 시동생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뒤로도 유쾌한 식사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는 시동생이 주인공이었고 저희는 축하해주려고 간 자리니까 적당히 기분 맞춰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취직도 했으니 앞으로 서로 바쁘게 살 테니까 당분간 만날 일 없겠다 생각하며 잊고 살았죠.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시동생이 또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곳인데 왜 그만뒀냐고 물었더니 시동생이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말로는 못했지만 속으로 뭐가 문제인지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을지 알만하더라고요. 보통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고 일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똑똑한 동료보다는 같이 일하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고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시동생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알만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서 또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하겠지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시동생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한테 직접 시동생이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시동생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형수 하는 거 보니까 일도 편하고 맘대로 쉴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9급이 아니고 7급 보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5급을 준비하고 싶은데 준비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7급으로 시작해야죠.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혼자서 한참 주절거리더니 결국엔 공무원 시험 볼 때 어디서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어서 살짝 황당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알려주었는데 전화 끊을 때도 끝까지 제 속을 긁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9급이랑 7급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많이 다르겠죠? 크게 도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수한테 제가 물어볼 것도 있고 좋네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던 시동생은 한 달도 못 가서 때려치더라고요. 적성에 안 맞는 건지 자기 성에 안 차는 건지
책도 사고 강의도 결제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그만둬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며 시부모님에게 유학 보내달라 조르는 중이에요. 나이 30 중반에 직업도 없고 평생 공부만 하며 살 생각인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머리 좋고 능력이 출중한 건 알겠는데 아나무인 그 성격 못 고치면 이번 생에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하지 못할 거예요. 주변 사람 다 바보 취급하고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미국 유학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결국 시아버님이 시동생이랑 얼마 전에 크게 싸웠고 남편까지 어머님 전화 받고 밤늦게 출동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다고 해요. 남편이 아버님에게 대드는 시동생을 말리다가 한 대 때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을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미국 유학 가고 싶으면 너가 돈 벌어서 가던지 맘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 나이 먹고 아직도 부모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것이 참 못나 보이긴 해요. 자기는 능력 있고 머리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직장 하나 멀쩡하게 다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동생이 그렇게 무시하던 저는 올해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9급으로 출발했지만 그 사이에 진급도 했기 때문에 7급이 되었고 잘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과 맞벌이하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재작년엔 드디어 전세 탈출해서 내 집도 장만해서 여러모로 너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 큰 부자가 되긴 힘들겠지만 두 아이 부족함 없이 공부시키고 우리 부부 노후 대비하긴 충분하겠죠. 반면에 시동생은 집안을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 아마 다시는 제 앞에서 학벌이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죠. 아무리 본인이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그 정도 스펙이면 친구한테 추천이라도 받아서 취직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어야 하는데 워낙 싸가지가 없으니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도 없더라고요. 본인이 예전부터 친구라고 생각하던 대학 동기들도 저희 시동생이 잘 안 풀리니까 전부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뒤에서 욕이나 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 면접을 보러 가서도 전혀 굽힐 줄 모르고 본인 위에 사람 없다는 그 아나무인 성격 그대로 면접을 봤으니까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시동생을 받아줄 회사 하나가 없었던 거죠. 처음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똑똑한 머리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구나 싶네요.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이 아직까지 정신은 못 차린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공무원 시험이라도 다시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아무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이 워낙 높아서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사실 제 생각엔 공무원 준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공무원도 직장 생활인데 아무리 시험을 합격해봤자 그 이후로는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버틸 수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좀 더 고생을 해보고 이번 기회에 그 더러운 성질 좀 꺾었으면 좋겠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벌써 10년 가까이 공부 뒷바라지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 해서 시댁에 갔다가 다늘어난 추리닝 입고 거실 돌아다니던 시동생과 마주쳤어요. 저보고 인사도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안 되어 보이던지 빨리 취직하고 어머님 집에서도 독립해 나가서 시부모님 걱정을 덜게 했으면 좋겠네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금은 그저 쌀이나 축내는 십중이일 뿐이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